송태조, 조광윤. 술 한 잔 거하게 하고 일어나니 황제가 되신 분이 송태조, 조광윤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역사를 조작해도 이렇게 폄하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기사 자기들의 역사가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 이분의 진실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송태조, 조광윤. 송태조, 조광윤은 물론 고려사 태조 왕건의 셋째 아들 광종입니다. 첫째 아들 혜종이 바로 신성로마 제국을 건국하신 황제 아라파드, 일명 오토 대제이시며, 둘째 종종이 아라사인 러시아 제국의 건국자 블라디미르 1세이십니다. 아라파드란 아라란 알아르 야르의 관중인 알탄 알땅 코탄의 요양이며, 파란 천주인 천하의 법왕청 비단금자의 금송이고, 드란 트터의 땅입니다. 블라디미르란 블라는 브라 바라의 밝은이며, 디는 터 땅입니다. 밝은 땅에서 오신 황제가 블라디미르입니다. 이슬람이란 이슬은 외양 밖의 의미이며, 람은 라마 로마 브라만으로 밝은입니다. 이슬람의 성지 메카란 메는 우리말 고어 메미의 산이며, 카는 샤카로 밝은 의미입니다. 메카는 천주가 있었던 곳이 카산인 백두산 금강산이었습니다. 이슬람의 알라신이란 바로 알땅에 있는 신입니다. 왜 이슬람의 성지 메카가 우리의 옛 땅이 아닌 전 중동의 사막국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것일까요? 중동의 요르단이란 요 땅입니다. 천하의 중심 천주와 왕부가 있었던 곳에서 이동한 세력이 만든 나라가 요르단으로, 그래서 지명을 그대로 차입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단강이란 바로 천하의 중심 천주가 있었던 요양의 지명에 이입된 것으로, 요단이란 요 땅이라는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이 요양을 그리스 로마 문명에서는 이오냐 유냐니스탄이라고도 부릅니다. 크리스란 크리는 코리를 부르는 다양한 이름 중에 하나이고, 스는 모못의 소유격이고, 트는 터 땅으로 고려의 터라는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제발 깨달음이 있었으면 합니다. 진교 병변. 송태조는 중국 5대 십국시대의 장군이자 후주의 장군이며, 중국의 송황주의 장시자이자 북송의 초대 황제이다. 송은 저이고 휘는 광윤이다. 5대 후주의 세종을 도와 고란 및 십국 정벌에 출정하였다가 세종 병사 후 공제에게 선양받아 즉위하였다. 그러나 선황실의 후예들을 박해하지 않아 뒤에 주자로부터 그 덕망을 칭송받았다. 조광윤은 하북성 탁주 고안현 사람으로, 부친은 5대 십국 때 후당의 금군 장군이었던 조흥은이었고, 모친은 도시이다. 송태조 조광윤의 고향 하북성 고안현의 지명을 우선 밝혀봅시다. 경상도 고성의 군명을 고자, 고주, 철성이라고 합니다. 강원도 천안의 군명이 철성, 동주, 창원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고성의 군명 고자와 고안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고성의 군명 고자는 고죽국의 지명으로, 철성이란 관중의 제왕의 성 금성이기도 합니다. 이 철주는 금강산 지역의 금주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이상하지요. 고려의 초기 수도가 철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송태조 조광윤의 고향이 고안현인데 그곳이 철원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역사 지명을 그대로 현 차이나에 이식했으므로, 이렇듯 차이나의 지명과 우리의 지리지 신증동국 여지스남이 일치되는 것입니다. 송태조. 954년 왕위에 오른 세종은 중국 남부 지역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세종은 39세라는 아까운 나이에 승하하면서 조광윤에게 7살밖에 안 된 황태자를 잘 보필해 주도록 당부했고, 조광윤은 그의 앞에서 약속을 지킬 것임을 맹세했다. 960년 조광윤의 군대는 요 나라의 침공에 맞서 수도인 개봉부근의 진교역에서 진인을 쳤다. 그날 새벽 조광윤의 부하들과 동생은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황제가 되어달라고 청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두었던 황포를 그의 몸에 두르고 머리를 조아렸다. 조광윤이 애초에 황위에 오를 뜻이 있었는지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어찌 되었든 그는 부하들의 뜻을 받아들이고 개봉으로 돌아가 어린 공주에게서 황위를 양해받고 송을 건국했다. 이를 진교 병변이라고 한다. 당시 조광윤의 나이는 33세였다. 조작된 역사이지만 역사 속에 드라마틱한 명장면이 진교 병변으로 황제가 되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술 한잔 마시고 일어나니 황제가 되어 있었다의 주인공이십니다. 진교 병변의 무대 진교는 춘추시대
제후국 진나라의 달입니다. 송태조 조광윤이 황제가 된 이곳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우선 사기세가의 진나라를 인용합니다. 호공만은 우순의 자손이다. 예전에 순이 평민의 신분이었을 때 요 임금이 그의 두 딸을 그의 초로 주어 규해라는 곳에서 살게 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을 규를 성씨로 삼았다. 순 임금이 죽자 천하는 우에게 넘어가 순의 아들 상규는 제후에 봉해졌다. 하 왕조 상균의 나라는 없어지기도 했다가 다시 일어나기도 해서 은 왕조 때에 이르게 되었다. 은의 주왕을 토벌한 주무왕이 순의 후손 중 규만이라는 사람을 찾아 진에 봉하고 순의 제사를 받들도록 했다. 이 규만이라는 사람이 호공이다. 호공이란 이곳이 병묘 병자 혼원의 기반 지역이었다는 얘기로 우순의 후손에게 주었던 봉지가 진나라로 우순은 귀주인 관중의 박도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역을 밝히면 송태조 조광윤이 황제가 된 진규의 정체를 밝히며 또한 조선시대 정묘 병자 혼원의 주체들을 파악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이것이 일석이조입니다. 신증동국 여지순남 경상도 김해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진현 부남쪽 37리 지점에 있다고 했습니다. 금강산 김해의 남쪽 가까운 곳에 진나라가 있었던 곳으로 정체를 밝혀봅시다. 동파 소식은 나이 28세에 처음으로 부임한 곳이 봉상부태소 진해랑 즉 능호대기의 태소 진공 밑에서 첨서방관사의 벼슬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소식은 이때 둘러본 봉상부의 8곳에 관한 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바로 봉상팔관입니다. 이 봉상팔관의 첫 번째 시가 석고가입니다. 석고는 주선왕 때 조성된 것입니다. 석고가를 인용합니다. 후 석고가 동파 소식. 신축년 겨울 12월에 내 처음 관직에 부임해 노나라 공제의 사당을 참배했다. 나의 수레는 탄탄하고 말도 갖춰졌도다와 고기는 연어인데 버들로 그것을 끼웠다는 말이었네. 1000년 동안을 홀로 우뚝 서서 누가 버타는가. 위로는 헌원씨와 창의가 맞먹을 정도이고. 그런데 소식에 석고가의 석고가 두보의 2조 8분 소정가에 등장합니다. 묘사한 내용도 두 시에서 동일합니다. 2조 8분 소정가의 앞 두 구절만 인용하겠습니다. 창힐이 새 발자국 보고 만든 글자 이미 어떤 건지 모르게 되었으니 자체의 변화는 뜬구름처럼 알 수 없네. 진창의 석고 또한 이미 변해버렸으나 대전과 소전이 8분서를 낳게 했네. 소식의 석고가 두보의 2조 8분 소정가의 석고는 동일한 것으로 주선왕의 석고가 진창에 있었다고 합니다. 진창이란 진나라의 창고라는 의미로 이곳이 바로 제후국 진나라가 됩니다. 소식의 석고가는 봉상팔관의 촛수로 석고가 있었던 곳이 진나라의 봉상으로 이것은 또한 북경이며 조선의 화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석고가 있었던 진창이 역사 속에 어느 곳이었는지 파장을 던져 보겠습니다. 동파 소식의 후 석고가를 연구할 때 석고와 관련된 자료를 검색하던 중 계산기정 제3권 관세에 머물다 조에서 석고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조의 소 제목으로 부자묘, 석고, 벽공, 문승사당이 나옵니다. 우선 계산기정의 석고가 소동파가 읊은 봉상팔관의 그 석고와 동일한 석고일까요? 먼저 계산기정의 석고의 첫 구절을 인용합니다. 대성문안 난각에다 홍책을 설립하고 석고를 안치하였는데 석고는 모두 열매로 좌우에 각각 5씩이었다. 세상에서 전하기로는 주선왕의 역할이라 하는데 문사는 풍화와 유사하고 좌핵은 모두 주문이었다. 그 각고의 첫 개는 우리술에 이미 경고하며 우리말 이미 동일하다 했고 대성문이 부자인 공자의 사당으로 들어가는 문인데 그러니까 열매의 석고가 공자 사당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소동파의 후석고가를 다시 인용합니다. 내 처음 관직에 부임해 논나라 공자의 사당을 참배했다. 예부터 석고문에 대해 들어오다 이제야 이것을 보니 나의 수레는 탄탄하고 말도 갖춰졌도다와 고기는 연어인데 버들로 그것을 끼웠다 하는 말이었네. 소동파도 공자의 사당에서 석고를 보았다고 읊고 있고 그 석고의 글귀도 우리 술에 이미 경고하고 말 또한 튼튼하다라고 선명히 일치하고 주선왕이 새긴 것이라고 한 것까지도 같은 것을 보면 동일한 석고가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산기정을 포함한 연행기의 무대가 북경으로 소동파의 봉상팔관의 봉상화성이 분명한
것입니다. 석고가 있었던 봉상이란 화산, 금강산, 한라산으로 막힌 한중 관중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석고가 있었던 북경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위의 연보에 등장하는 문천상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충신의 귀감으로 칭해지던 문천상도 2년 이상 각지에서 저항전을 계속했으나 1278년에 원나라에 붙잡혀 북경의 옥중에서 정규의 노래를 읊고 1282년에 처형되었다. 브리테니카의 문천상조를 인용합니다. 남성이 멸망한 후 원나라에서 벗어나는 것을 거절했다. 도종의 장자 이광을 도와 남성 회복에 노력했지만 실패하고 다시 체포되어 대도 즉 북경으로 유폐되었다가 3년 후 처형되었다. 문천상이 대도인 북경에서 처형당했다고 합니다. 이제 계상기정에 문천상 사당의 첫 부분을 인용합니다. 문승상 사당. 사당은 순천 부학의 곁에 있다. 여기가 바로 옛날에 시시 원나라 사람이 문산을 이곳에서 죽였던 곳이다. 문산은 문천상의 호입니다. 문천상은 대도에서 죽였다고 했는데 연행기에 북경에서 죽였고 그곳에다가 문천상의 사당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아하, 그렇게도 베베 꼬아다가 꽁꽁 숨겨두었던 원나라의 북경을 이렇게 작게 되었습니다. 봉상팔간의 봉상이 원나라의 대도 북경에 있었던 것이며 그것이 조선의 화성 한성 국내성이었습니다. 제후국 진나라가 한중 관중에 있었던 북경 화성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봉상팔간의 봉상이란 제왕 황제의 성인 한성 국내성이 있었던 곳으로 제후국 진나라가 이곳의 일부를 봉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곳 국내성이 있었던 관중 지역이 바로 종묘 병자 호란의 기반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조작된 역사를 복원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계상기정의 석고가 대성문안에 있었다고 했으니 이곳의 지명을 정확히 밝혀보겠습니다. 신중동국 여지순남 구격본 강원도 강릉의 신중조를 인용합니다. 이 고을 장교에는 대성정과 동무서무가 있사온데 오랜 세월에 허물어지고 위태하며 제사도 비좁아 학생을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강원도 강릉에 대성전이 있었는데 대성전에 있었던 문이 석고가 있었던 대성문입니다. 그러면 석고가 있었던 대성문이 역사 속 강릉에 있었던 곳으로 이 지명을 밝혀보겠습니다. 강원도 강릉의 군명을 예국, 임둔, 명주, 동원, 경흥, 철국, 도원이라고 합니다. 강원도 강릉의 군명 예국이란 예맥족의 예가 바로 강릉으로 강릉의 군명 철국은 고려의 최기수도 철원과 동일한 지명입니다. 강원도 강릉의 군명 경흥과 함경도 경흥은 또한 동일한 지명으로 함경도 경흥의 군명을 공성, 광성이라고 합니다. 공성이란 이곳이 공자의 고향인 노나라의 곡부라는 얘기입니다. 주선왕의 석고가 있었던 곳이 대성문으로 이곳이 노나라의 공자의 사당이 있었던 곡부라고 신증동국 여지승남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대성문이 있었던 곳이 공자의 사당으로 이곳이 공자의 고향인 노나라의 곡부로 송태조 조광윤이 황제가 된 진교가 제왕의 성인 한성 국내성이 있었던 북경이었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황제에 오르고 천조가 있었던 고려의 수도 송악인 개경의 개봉으로 전도했던 것입니다.